네,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황영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이번 발표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교류의 시간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nti-Inflammation Activity of Brazilin in Human Psoriasis Skin Model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리아시스 그러면은 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건선이라는 질환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은 대략 한 유병률이 한 3%,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기준으로 보면은 약 150만 명 정도가 이 건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건선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잘 낫지 않은 만성 염증 피부 질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피층이 매우 두꺼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질이 벗겨지는 그런 특징과 그 다음에 붉게 이렇게 홍반이 생기는 그런 특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건선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TH17이라고 하는 세포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부 장벽의 이상이 이러한 이 건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면역 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이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면역에서 이 건선을 이해하려면 보통 T세포의 기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그 외부의 항원이 우리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이 보통 그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활성화되면서 이 네이티브 CD4 T셀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CD4 T셀이 분화되면서 TH1 그리고 TH2 그리고 TH17까지 다양하게 분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분화 기전에 중요하게 관여되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특히 이 건선 피부염에서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들은 TNF-알파, 인터페론 갬마 그리고 IL-17과 같은 사이토카인이 건선 유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결국은 이 면역 체계와 피부를 이루고 있는 각질 세포 사이에 서로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건선 피부염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건선 치료는 크게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관점에서 치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크림제나 오인먼트 같은 그런 도포하는 방식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그런 치료법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서 바이타민 D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바이타민 D가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드럭이나 이런 어떤 의약품들에 대한 그 치료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건선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그 항체들이 치료제로 개발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IL-17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항체들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그 브라질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저희가 이제 한의과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의보감이라든지 본초 강목이라든지 거기에 소개된 어떤 약제들, 이미 검증된 약제들,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다양한 그런 소재들이 저희 연구의 이제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찾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소목입니다. 소목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소목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심재라고 하는 부분에 저렇게 약간 붉은색 빛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목이라고 하는 이 소목의 심지에는 저런 브라질린이라고 성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리아시스 스킨 모델을 통해서 브라질린의 항염증 활성을 어떻게 저희가 규명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연구가 이제 완료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떤지 파트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 TNF 알파에 의해 활성화된 핵캠 모델에서 연구한 결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메소드는 크게 이제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 독성에 대한 안전성 연구, 그리고 세포 장벽, 피부 장벽에 대한 실험 기법, 그리고 리얼타임 PCR, 그리고 웨스턴 블라, 이런 4가지 방법들이 주로 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세포 실험에서 우리가 피부 장벽 변화, 피부 장벽 강화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ER 어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TER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브라질린이 이런 피부 장벽의 강화에도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TNF 알파 모델에서 브라질린의 항염증 활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TNF 알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아까 TH17에 의해서 분비되는 IL-17A,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된 핵캠 모델에서의 브라질린 효과까지도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2개의 파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목의 유효 성분인 브라질린은 TNF 알파로 유도된 핵캠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대부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RT-PCR이나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mRNA 레벨 그리고 프로틴 레벨을 관찰한 결과 아이카파비 그리고 AKT 단백질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특히 맵카이네이즈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소리아시스 유발과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스탯들이 그리고 CCL2A 조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TER 밸류를 통해서 스킨 베리어, 즉 피부 장벽의 강화 효과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결과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 좀 더 고도화된 시험 모델, 즉 어떤 동물 시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추가 연구를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건선 치료제까지 저희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화장품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러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체 적용 시험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이러한 동물 실험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의약품과 달리 그 인비트로 실험과 그리고 바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소재를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약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갈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는 좀 더 정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브라질린은 결국 우리가 이제 실험한 이 시험 모델에서 TNF 알파로 인해 유발된 그러한 신호 기전을 대부분 정말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은 결국 브라질린의 강력한 항염 활성에 대한 기능이 규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2021년이죠. 네, 이렇게 2개의 페이퍼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행하지 않은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이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건선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면역 조절에 의한 이런 항염증 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기회가 된다면 아토피 피부염 모델이라든지 다른 피부 질환 모델을 통해서 검증해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의약품과 화장품은
법적 근거에서부터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의약품은 효능을 더 중요시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효능보단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약품을 타겟팅한 어떤 소재들을 화장품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입니다.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에 적용한다면 그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 지향하는 것에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장품 쪽에서는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생각을 갖고 동물 실험을 한다면 향후에 화장품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타겟팅을 먼저 정하고 연구도 그거에 맞게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가 직접 해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아까 기능성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는 이 미백에 대한 효과도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미백 기전과 염증 기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맵카이네이즈 쪽의 시그널이 상호 관련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 본다면 이런 맵카이네이즈 조절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다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신호 전달 조절 기전에 관여함으로써 그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